하다 보니까 끊겼습니다. 지금은, 그죠? 기다려야 돼요. 왜? 개인들은요, 계속 매도해요. 매도하고 도박하러 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도박하러 갈 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지금은 사봐야 손실이 훨씬 크다. 상황을 봐야 돼요. 시장을 읽어야 돼요. 시장의 흐름을 보고 아니다 싶으면 내가 매수를 해서 질 것 같으면 안 해야죠. 질 것 뻔히 알면서도 덤벼드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뭐 어설프게 뭐 매수, 물타기 이런 거 생각해서는 안 돼요. 먹히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죠? 자주 질문하시는 거, 일성. 얘 같은 경우도, 그죠?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여러 번 지금 상황을 설명드렸는데 자꾸 미련을 가지고 물타기. 지금 시장이 어때요? 조선주 시세 나나요? 아예 관심도 없어요, 시장은. 전부, 그죠? 그나마 살아있고 계속 반복되는 거는 전력 테마. 왜? 인공지능 때문에.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이 테마는 계속 순환매가 돌아요. 그럼 이런 거는 가능하죠. 한번 오르면 매도하고, 한 며칠 기다렸다, 또 빠지면 또 들어가고, 이런 수급이 살아있는 이런 테마는 가능해요. 근데 그 외에는, 그죠? 안 돼요. 시세는 어디서 나요? 시장이 좋아하는 종목에서 시세가 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종목에서 시세가 나나요? 그거는 손실밖에 안 나요. 지금 조선주, 그죠? 시세 없어요. 조선주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좋다 나쁘다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급 자체가 없다. 수급도 없는 이 상황에서 더구나 또 일성 같은 경우는, 그죠? 이 회사가 어떤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를 읽어야 돼요.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향후 좋은지 향후 나쁜지. 나쁘다 싶으면 스톱해야죠. 그죠? 나쁘다 싶으면 스톱을 해야 되는데 물타기를 한다? 그거 역시 자살행위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주식은 많고 많은데, 그죠? 많고 많은 게 주식인데 내가 물렸다고 물타기 들어간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 그죠? 앞전에 또 설명드렸어요. 세진중공업이 있고 세진중공업 밑에 일성이 있었어요. 아들 하나. 그런데 아들 하나 있으니까 세진중공업이 일성으로 계속 밀어줘요. 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근데 갑자기 손자가 하나 더 생겼어. 동방승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얘는 판단을 못해요. 세진중공업 경영진들의 의도는 일성인지 동방승기인지 어디로 밀 것인지 몰라요. 표면적으로 어쨌든 일성이 갖고 있는 떡 하나를 뺏어서 동방승기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찬반 붙이는 거예요. 그죠? 좋은 건 하나도 없죠. 일성 입장에서는. 물론 뭐 돈은 좀 받죠. 돈은 받지만 그거는 일시불이고, 사업이라는 것은 계속 확장을 해야지 수축을 하고 없어지는 것은 쪼맨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득될 게 없다. 이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뭐 보유 종목만 들고 그냥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보통 보면, 얘가, 어떤 회사에서 강력한 의지가 있을 때는 이 부분을 합병, 성사를 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약간 작전도 써요. 찬성표를 많이 받기 위해서 뭐 주가를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 띄운다든지, 호재성 공시를 띄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벤트를 벌여주는데, 얘는 뭐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내일까지는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결정을 해도 내가 손실이야. 그래, 손해야. 손해니까 팔지도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들고 있어야죠. 들고 있는 그걸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추매를 한다? 그는 자살행위예요. 내가 군사를 100명을 들고 있으면 이 100명을 내가 지휘하는 지휘관이에요. 보초병으로 저 적진에 보초병을 한 3명 보냈는데 적한테 포위가 됐어. 다 죽게 되었어.
그렇다고 그 보초병을 구조하기 위해서 내 군사 10명, 20명을 또 투입해? 잘못하면 몰살 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죠. 걔네들은 걔네들대로 살아라. 방치해야 돼요. 냉정하지만. 그게 운영이라는 거죠. 운영. 개인들이요, 주식을 하면서 실패하는 이유는 대부분 다 그래요. 내 것만 쳐다봐서 그래요. 전체 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어. 물론 보지도 않고 오로지 내 것만 쳐다보고 내 것만 조금 떨어지면 돈 있으면 물타기, 돈 있으면 물타기. 그러다가 돈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게 개인들의 악순환 반복이에요. 지금은요, 덤벼들어서 득될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면 뭐가 달라지는데? 최소한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면 3,000원에 살 거, 팔 사람 다 팔고 도박하러 가라 하고 방치를 해두면 3,000원에 살 거 2,500원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 종목, 내가 사고 싶은 종목, 지금 물타기 하고 싶은 종목 쫙 깔아둬요. 계속 모니터링 해요. 그러다 보면 그 중에서 기회를 주는 종목 사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시장 상황을 딱 봤을 때, 이건 답 없어 싶으면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떻느냐? 뻔하잖아요. 공모주 도박방 6월 달에도 계속 진행돼요. 그리고 노블랜드가 성공했기 때문에 더 심하게 가요. 개인들 역시도 똑같아요. 앞전에 노블랜드가 시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박하러 가는 사람이 그전에는 100명이었다면 이제는 200명, 300명으로 늘어나요. 그럼 그 사람들이 새로 돈을 갖고 오나요? 갖고 있는 주식 팔아서 도박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생겨요? 뻔하겠죠. 대부분 종목 좋고 나쁘고 개념이 없어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의 여지는 두 개가 있어요. 나도 똑같이 도박하러 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죠. 현금 들고 기다렸다가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잡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계속 손실만 나요. 그죠? 개인들이 항상 그죠? 손실이 나고 감당을 못하는 게 시장을 몰라요. 시장을 모르고 산도 모르고 습도 모르고 오로지 내 나무 하나만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안 된다. 그죠? 그래서는 절대 안 돼요. 이번 주 일정은 보면 그죠? PCE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 얘가 금요일 발표나죠. 얘는 어떻게 했어요? 인플레이션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 왜? 연준이 선호하니까. 그래서 얘는 무조건 확인해야 돼요. 다른 지표는 웬만한 거는 좀 무시하더라도 PC는 무조건 확인해야 된다. 중요하다. 그러면 예상을 해보는 거죠. 좋은가? 보통인가? 나쁜가? 대충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왜? 앞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항, 그죠? 유가 동향이나 음식료 동향이나 뭐 안 그러면 주급이나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해봐요. 대충 해보면 그지는 뭐 보통 아니면 조금 나쁘게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좋으면 없어요. 보통 아니면 그냥 비슷하거나 나쁘거나 비슷하거나 나쁘면 득될 게 하나도 없죠. 빨리 서둘러서 매수를 해서 결국은 확인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래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또 개인들은요. 시장은 확인을 해요. 부담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월, 하, 수, 목 시간이 흘러갈수록 PC에 대한 부담은 점점 가중돼요. 그러면 매수세는 점점 실종하겠죠. 부담감을 가지고 매도만 늘어날 수도 있고. 물론 목요일 미니 옵션 이벤트가 또 깔려 있으니까 중간에 장난칠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좋은 건 없다.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번에 PC가 좋을까 나쁠까 어떻게 될까? 그걸 또 하면 지난주는 그죠? FOMC 그 회의록 나왔었죠. 그 FOMC 회의록에 뭐라 그랬어요? 고금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목표, 인플레이션 목표 수치 2%가 지속 가능한지 이제는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 그 말은 뭐죠? 고물가가 장기화된다. 고금리가 장기화된다. 그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PC가 나오기 전에 또 그죠? 뭐 연준 인사들 전부 한마디씩 하겠죠. 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뭐 그 사람들이 주식한테 유리하게끔 무조건 좋은 말 할까요? 그죠? 뭐 비둘기파 매파 왔다 갔다 하긴 하죠. 그렇지만 결코 호전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과거 성향을 또 보면 되겠죠. 뭐 일단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인사들은 미셸 보우먼 이사가 대기하고 있고 또 로레타 그 메스트 그러니까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죠. 그리고 리사 쿡 이사 있을 거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그리고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쭉쭉쭉쭉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해줘요? 호전적으로 이야기해줘요? 아니겠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또 강력하게 한마디씩 할 때마다 시장은 출렁출렁해요. 수요일은 또 그죠? 연준에서 발표하는 그 베이지북 또 이야기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시장에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의 흐름은 읽어야죠. 읽고 내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좋은지 나쁜지 배팅을 해서 성공 확률이 높은지 낮은지 상황을 읽어야 돼요. 시장을 읽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내가 이길 수 있는지 아니면 손해를 보는지 손해를 보겠다 싶으면 현금 들고 기다려야죠. 그죠? 아니다 싶으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시장을 계속 공부를 해요? 내가 이길 확률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길 확률보다는 위험이 훨씬 많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죠. 주식은요, 넘쳐나요. 몇천 개가 있어요. 그 많은 주식에서 내가 좋아하는 주식을 찾는 게 아니고 시장이 좋아하는 주식을 찾아야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물렸다고 물타기, 그거는요, 가장 하수예요, 하책. 대부분 개인들이 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미련을 가지면 안 돼요. 물리면 물린 대로 그냥 방치해야 돼요. 왜? 시장에 관심 없으니까. 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수급이 몰려야 시세가 나는 거죠. 그죠? 지금은 봐요. 에너지 관련 테마들은 안 죽죠. 계속 돌아가면서 시세 나요. 왜? 인공지능 때문에. 인공지능을 안 한다. 큰 개념으로 따지고 거기에서 엔비디아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몰리니까 계속 순환매가 돌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한번 팔았도 한 2, 3일 있다가 떨어지면 다시 들어가고 그죠? 이런 식으로 수급이 몰리는데 내가 대응을 해야지. 아무도 관심도 없는 그런 종목에 내가 물렸다고 내 본전 찾을 거라고 그걸 다시 사러 들어간다? 그거는 누군가가 도박하러 가고 싶어서 팔려고 안달인데 그거를 비싼 가격에 받아주는 꼴밖에 안 돼요. 지금은요, 어쩔 수 없어요. 장 자체가 그런 걸. 장 자체가 도박판인데 이거는 쉽게 안 바뀌어요. 왜? 기관이고 개인이고 거기 미쳐 있는데 광란의 질주인데 2차 전지에 미쳐 있을 때 그게 통제가 되던가요? 계속 고 가죠. 근데 지금 2차 전지 어떻게 돼 있어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죠? 조금 오르다 빠지고 지금은 모든 광란 어떤 시중 자금이 무조건 공모주 도박판이에요. 이 공모주는요, 좋다 나쁘다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돈 갖고 돈 내고 돈 먹기. 그냥 도박판 폭탄 돌리기 한다는 거예요. 폭탄 돌리기.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6월 달에는요, 한 열 몇 개 대기하고 있대 있죠.
간간히 스펙주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또 별별 일 없어요. 뻔한 장세로 흘러가요. 그래서 그 장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지금 섣불리 아무거나 사서는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대기 아니면 아주 극소수로 선별해서 조금씩 배팅 치는 거예요. 왜? 다음 테마 가능성을 보고 끽 해봐요. 뭐 신규 공모주들이 하나씩 등록되면 그 회사 성격하고 비슷한 종목들이 한 번씩 틱틱 튀는 경우는 있어요. 어쨌거나요, 시장에 맡겨야 돼요. 시장에 맞춰야 돼요. 내 기분에 시장에 맞춰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냉정해져야 돼요. 잘못해서 기분 내키는 대로 판단하면 끝없는 늪에 빠져요. 내가 돈을 넣어서 이길 수 없다 싶으면 건요, 방치를 해야 돼요. 왜? 시장이 변할 때까지. 시장이 조선주에 관심 가질 때 매수를 하든지 뭔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언젠가는 다 와요. 왜? 항상 시장의 테마라는 건 돌고 돌아요. 그죠? 한때는 한 몇 년 동안 원전 테마 아예 막 관심도 없었어요. 와, 이러다 이거 망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세상이 변하니까 엄청난 시세를 뽑고 핫해지죠. 그렇듯이 물린 거는 물린 거대로 그냥 둬야 돼요. 시장이 변할 때까지. 시장이 관심을 가질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손실이다. 이거는 명심해야 돼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요. 필수예요, 필수. 개인들 19은요, 시장이 관심 없어요. 이번 주 무슨 일이 생기는지, 뭐 PC를 발표를 하는지, 연준에 누가 뭔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손실이죠. 요즘 만나보는 대부분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내 종목은 쓰레기다. 수급도 없다. 이런 거 말을 상장했냐. 온통 욕만 해요. 신기하죠. 근데요, 다 그래요. 지금 웬만한 종목들 한 100개, 한 90개는 다 비슷한 현상이에요. 수급 없어요. 거래 안 돼요. 거래도 없이 그냥 지지지지지 흘러내려요. 그런데 개인들은 자기 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맨날 자기 종목 욕만 해요. 그러면서 결국 못 견디고 팔아. 팔고 나서 비슷한 종목 또 들어가. 그거 들어가서 또 욕해. 거래 없어. 거래가 없고 지지지 흘러내니까 이런 종목 뭐하러 상장했냐고 온갖 욕을 다 하면서 또 손절치고 나와. 그러고 나서 또 비슷한 종목 들어가. 계속 반복해요. 그게 어리석은 게 개인들이에요. 요즘 개인들 하는 행동. 계속 똑같은 행동. 반복. 그죠? 어쨌거나요. 지금은 도박판이 펼쳐지고 있으면 이거는 답이 없어요. 이성적인 장이 아닌데 무슨 판단이란 걸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그전에는, 그죠? 한 10개 중에 1개가 올랐다면 지금은 100개 중에 1개 오른다. 이래 생각하고 계속 기다려야 돼요. 장이 변할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손실만 계속 가중된다. 그죠? 현금 들고 있어야 돼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현금 비중이 높으니까 돈을 들고 있으니까 주식 사고 싶어 안달이 나요. 충분히 이해해요. 그게 개인들의 불치병이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계속 주식 사고 싶어서 이거 사면 안 되냐, 이거 사면 안 되냐, 이거 사면 안 되냐. 계속 사지 마라. 반복이거든요. 한 번 사지 마라, 2번 사지 마라, 3번 사지 마라 하면 나중에는 안 물어봐요. 쟤한테 물어보면 원래 사지 마라 하니까. 아, 이건 내 알아서, 내 돈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막막 사재껴.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려요. 하지 말라고. 장을 이해를 해라고. 장을 이해를 하고 내가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무조건 현금 들고 기다려야 돼요. 때를. 이건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거. 그죠?
어쨌든 뭐 시향은 이 정도로 뭐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좋은 이야기 그죠? 해드리고 싶지만 호재가 없는데 어쩝니까? 그리고 자꾸 주식을 살려고 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또 계속 경고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현금을 들고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러 갈 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외에는 사지 마세요. 미련 갖지 마세요.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